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기후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어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자, 참가국들은 탄소 중립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또 환경과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OECD가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과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배경이 나오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P4G 정상회의 어제 막을 내렸어요. 근데 예. 기후 변화가 뭐 환경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채택된 서울 선언문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우선 저 P4G란 말이 좀 어려워요. 아, 맞습니다. 예, 사실 단순한 건데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저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요. 예. 앞에 P라는 것은 파트너십, 국제 연대를 얘기하고요. 4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그리고 4 뒤에 있는 이 G는 이 그린 크로스, 녹색 성장을 위한 국제 연대 모임입니다. 네. 또 하나의 G가 더 있는데요. 2030년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 하는 2030년 탄소 배출 목표를 위한 국제 노력, 뭐 이것까지 같이 포함한 한마디로 탄소를 줄여서 지구를 살리자라는 모임의 국제 연대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기후 협상이나 탄소 배출과 관한 한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악당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이 맞나 보군요.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탄소 배출한 약속도 잘 지키지 아니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린 경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또 국민적 인식이 가장 없다라고 해서 2015년에 붙은 우리나라의 별명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이 P4G 회의는 그런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에서 기후 선당으로 기후 천사로 거듭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 연대 회의가 열린 것이 사상 처음입니다. 네네. 그만큼 이제 국제 사회에서 볼 때 한국도 기후 악당을 벗어나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구를 살리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이번 회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이번 회의의 서울 선언문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 석탄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하고 또 우리나라가 이 후진국이나 개도국에 대해서 공적 자금 지원을 통해서 탄소 대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특히 바다에 깔려 있는 해양 플라스틱. 지금 그래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앞장서 수거하자. 그다음에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만 높은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추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국제 합의를 한국 주도로 끌어냈다. 이런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탄소를 줄이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자는 건데 그럼 탄소 중립이란 용어도 나와요. 네. 탄소 중립이란 거는 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일단?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거나 만약에 탄소를 배출한다면 그 배출한 탄소를 나무 같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또는 기계를 통해서 그 탄소를 다시 포집하는, 다시 흡수해버리는 그러니까 순전가 개념으로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게 이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세계가 움직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까지가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탄소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화학 발전을 하든 또 석유를 태워서 화석연료를 태워서 자동차도 가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순정을 제로로 만든다 이러면 대체 에너지 또는 자연재생 에너지 이것을 획기적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많은 나라들 지금 현재 이
지금 2021 P4G 서울 그 녹색 미래 정상회의의 어젠다도 예. 바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이었단 말이죠. 국내적으로 2,400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참석했고 예. 또 이 회의의 가장 특징은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계 총수들 재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같이 동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탄소를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현재 있는 산업을 다 혁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석 에너지라든지 또는 화력발전소 이런 데는 대규모 실업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 공장 시설을 다 바꿔야 되니까 엄청난 자금의 부담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탄소 중립은 이상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하고 싶지만 그동안에 가지 못했고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도 탄소 악당국이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탄소 소비량을 늘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번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우리 재계 대표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 그것은 이 탄소 시설을 없앰으로써 다른 한쪽으로는 기존 산업이 많이 죽고 거기서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 있지만 네. 새로운 신산업, 그러니까 재생 산업을 일으킨다든지 그 과정에서 새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투자를 하면 오히려 경제에도 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면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투자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탄소 중립으로 국가 세계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국가뿐만 아니라 그거 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그렇고 그걸 사용하는 국민도 어느 정도 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대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로는 우리가 탄소를 줄이자, 환경을 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정작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당장에 이 원가를 줄여야 되는 기업인 입장에서는 기존의 시설대로 하는 게 눈앞의 이익을 올리는 데는 훨씬 더 낫거든요. 네. 바로 그런 면에서 크게 우선 정부에서 이런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당근과 채찍 정책,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대해서는 경제적 세제, 금융 지원을 해주고 그 반대로 늘리는 쪽에서는 좀 페널티적인 제도를 만드는 예. 이런 조처가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네. 이 탄소를 줄이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쪽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사주고 네. 그렇지 않은 제품은 과감하게 좀 배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예. 그리고 지금 그림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번 미래 정상회의의 이제 어젠다 중에 하나가 포용적 녹색 회복을 위한 탄소 중립의 비전 실현. 다른 말은 다 쉬운데 앞에 포용이란 말은 영어로 inclusive인데요. 자, 녹색 회복, 지구의 녹색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의 비전을 실현하고 세우고 실현해야 되는데 포용적으로 하자. 전 세계가 하나의 같은 인류로서 같이 포용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도와주자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기술을 좀 도와준다든지 먼저 탄소를 많이 배출함으로써 이득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후진국에게 도와주고 그런 형태 하나로서 우리나라가 ODA 자금의 대폭적인 부분을 우리나라도 후진국의 개도국의 이 탄소 개발 사업에 집중적으로 쓰기로 했다. 전 세계가 여기에 같이 좀 돈을 내자 이런 어떤 노력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회의는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물이고, 자 그림에 잘 나오죠. 두 번째는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식량과 농업, 그다음에 이 도시 환경, 순환 경제 이 5개 부분에서 각 섹터로 나눠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P4G 회의의 특성상 이번 결정이 되면 뭘 하자. 당장 어떤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의견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이 물과 에너지, 식량, 농업, 도시, 순환경제 등에 관한 이 5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앞으로 유엔을 통해서 매우 폭넓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데 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소비자, 국민은 국민대로 각각의 분야에서 뭐 이런 거 잘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면 그게 모아져서 예. 기후 변화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좀 올렸대요. 그럼 일단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목표치 전망치를 3.3%에서 3.8%로 무려 0.5%포인트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0.5%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예. 저렇게 1%, 2% 성장하는 나라에서의 0.5%포인트는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OECD가 예측했던 것보다 한국 경제의 지금 회복세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OECD는 이제 한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 회복세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 예측이나 국제기구 예측보다 더 빨리 가고 있다. 세계 평균이 5% 이상 지금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왜 세계는 5%고 미국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 네. 한국은 3.8%밖에 안 되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성장률이라는 건 전년 동기 대비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성장 감소폭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세계에서 평가하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런 게 바로 역기저 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로는 3.8%지만 실제로 그 성장 내용, 절대치에서는 다른 나라의 5% 성장하는 나라에 못지않는 예. 내실 있는 성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정부가 며칠 전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4%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보다는 좀 못한 수준이죠. 네. 그러나 지금 3.8% 정도를 넘어서면요. 그게 4%냐 3.8%냐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자기 급속 성장을 하면 물가가 폭등을 한다든지 그럼 또 테이퍼링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예. 때문에 뭐 저 정도 성장 속도는 뭐 상당히 그 바람직한 거다. 그러나 이제 OECD는 예. 전체적인 성장률이 전 세계가 5%라고 그러지만은 이것이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현재보다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으면 성장 속도가 다시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이런 면을 하나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 국가들 간에 지금 회복 속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해서 네. 올해까지도 성장률은 높아졌지만 국민의 삶이나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가 완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총체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가 올해 경제 성장 세계 경제 성장률도 조금 올려서 그렇습니다. 예. 평가를 했고요. 근데 이게 그 경제가 좋은 국가가 있는 반면에 또 안 좋은 국가가 있잖아요.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백신도 그렇습니다. 나라별로 예. 부익부 빈익빈 있는데 이런 차이를 어떻게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궁금해요. 예, 지금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지금 세계 경제가 같이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국가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예. 좋은 나라는 아주 잘 되고 있는 바람에 좋지 않은 나라는 여전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면 잘 되는 나라에 반드시 좋은 것이냐?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유통망이나 또 판매망으로 공급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다른 한쪽에서 잘 안 되면 그것이 일정 시차를 두고 잘 되는 나라의 성장이나 경제도 마비시킵니다. 특히 최근에 요즘 반도체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글로벌 공급 체인이 삐끗덕해서 어느 한 국가에서 일부 제품이 생산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가 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OECD에서는 지금 전 세계가 연대하자. 그러니까 좀 더 잘 되는 나라가 조금 더 양보하면서 경제 협력도 하고 IMF나 IBR들을 통해서 좀 도와주자 이런 측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백신과 경제 회복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백신 속도가 높아야만 빨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백신이 일부 나라에 상당히 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비축을 하고 곧 예.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이 백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연대 이런 것도 좀 UN 등이나 WHO 등을 통해서 필요하다. 이것이 OECD의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